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시한이 있는 특검이라 이재용 구속에 정력을 쏟아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건 이재용 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라는 판단, 따라서 박근혜 씨의 탄핵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검은 2월 초 박근혜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입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에 관해서는 수사 일정상 봤을 때 2월 초순에는 반드시 그때는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고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가 지난달 초순쯤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보에 추천됐는데 특검보로 임명받지 못한 이후 2017년 1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힘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안종범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닥치라는 것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이 있습니다. 반딧불이. 이 반딧불이의 김성회 회장이 유엔 행사금 후원금을 받고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은 반기문 대선 캠프가 뿌려지기도 전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예정된 KBS 좌담회 출연을 취소할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싱크탱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KBS에서 축출됐기 때문입니다.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맛칼럼 하는 사람조차 특정 대선 후보와 가까우면 공정성이 침해되니 나오지 말아야 한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대놓고 박근혜를 지지한 송해 선생은 뭡니까? 송해 선생도 황교익 씨도 모두 출연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와 4명의 특검보는 영장 기각 이후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는데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는 이재용 구속 여부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 혐의 사건과는 별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형사상 유무죄가 아닌 소추 사유를 다루는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7차 변론에서도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 심판 재판이 박근혜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상 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후보였던 문강배 변호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국대 조상희 교수가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문강배 변호사는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보에 추천됐다. 하지만 특검보로 임명받지 못한 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조사 당시 입회까지 하였다고 한다. 공익 목적을 위해 특검보가 되고자 했던 변호사가 조사 대상자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윤리 규약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변호사는 돈만 쫓는 나쁜 이웃이라는 인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돈 자랑 많이 하고 불손하고 오만했다. 정유라가 다녔던 서울 청담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대부분 최순실 모녀를 이런 식으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순실은 체육 특기자 담당 교사에게 잘라버리겠다. 애 아빠, 즉 정윤회가 가만 안 둘 것이다 라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윤회가 최순실보다는 더 알려진 이름이었죠. 이 같은 사실은 서울교육청의 청담고 감사 자료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청담고는 다른 학생들의 출석 인정에는 깐깐했지만 유독 정유라에게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청담고등학교 송모 교사에 의하면 정유라와 같은 반에 아이돌 연습생이 있었는데 정유라만 조퇴를 봐준다면서 울면서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다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이 업무수첩의 증거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종범의 업무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 여기 회장이 유엔 행사 후원금을 받고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기문 전 총장과 만나게 해주겠다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회장의 이름은 김성회인데 반딧불이가 운영하는 레인보우 합창단이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연했는데 당시 김성회는 한국전력으로부터 1억 원, 삼성과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각각 3천만 원을 협찬받았습니다. 또한 방미 일정 경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전체 후원금은 2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이 있다는 얘기죠? 김성회 회장이 후원금을 유용했다면 남은 돈 어디다 썼는지 이걸 조사해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에서 공연을 했다? 아무나 공연합니까? 이거 혹시 반기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 81만 개 증원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투입됐던 4대강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연간 투입 예산은 5조 5천억 원이며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22조 원은 4년 예산의 합계치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초봉은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언급한 81만 명을 모두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연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방송 출연을 두고 KBS와 황교익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충돌했습니다. 황교익 씨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단체인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로 결정됐고 그러자 KBS에서 예정되어 있던 황교익 씨의 출연을 취소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항의 차원에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KBS 대선주자 좌담회의 출연 취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BS 아침마당 제작진은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공식 직책을 맡은 인사는 출연을 배제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황교익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송혜 씨는 박근혜 후보 옆에서 지지 발언을 했지만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다며 본인의 출연도 그에 준용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